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제 2단원의 극을 배우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봉산탈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산탈춤의 전체 작품을 우리 교재에는 실을 수가 없죠. 분량 문제로. 그런 이유로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먼저 읽고 수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영상 강의를 멈추고요. 작품 전체 줄거리를 읽은 후에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들었죠? 다 확인했죠? 자, 그러면 바로요. 제 6과장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양반춤이다 라는 겁니다. 6과장 양반춤. 여기서 과장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과장의 의미는 뭐냐면요. 현대극에서 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대극에서 막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현대극은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말뚝이. 자,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자,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뚝의 신분을 알 수 있는데요. 말뚝의 신분이 뭐냐면 마부다. 이것이 마부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채찍을 들었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한다. 자,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춰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자, 점잔을 피우고 있지만 어색하게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양반을 조롱하고 양반을 재미나게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양반의 희화화. 자, 계속하죠. 양반 삼형제의 맞이는 생님, 생원이라는 거죠. 둘째는 서방님, 서방. 끝은 도련님, 도령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권을 썼다. 생님과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니은으로 묶으시죠. 자, 기억 니은으로 묶었습니다.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을 보시면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언청이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양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결함을 지닌 비정상적인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물로 쉽게 말하자면 장애인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양반을 뭐한다? 희화화한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양반을 우습게 표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밑줄 쳤던 부분이 있죠. 부채와 장죽은 뭐냐? 부채와 장죽이 의미하는 것은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상징하는 물건. 자, 그런데요. 도련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며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러운 행동. 자, 이제 인물을 소개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게 해설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재단 부분입니다. 말뚝이가 가운데쯤 나와서 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쉬 이제 요 부분은요 재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재단이 뭔가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재담이 시작되고 마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양반을 조롱하고 양반을 풍자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요. 쉬 하면서 이제 일종의 주의를 환기시키죠. 그 다음에 양반 나오신다라고 하면서 지금 양반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반의 위험. 자, 그런데 양반이라고 하니까 라고 하면서 자, 노론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지금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반의 이제 종류 그리고 벼슬의 종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이에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반. 그런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라 그러죠.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그러니까 개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개 가죽의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이 부분은요. 개잘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 이 말뚝의 조롱이죠. 언어 유희를 통한 양반을 조롱하는 겁니다. 말장난을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반들이 이러한데요. 이런 양반이 아니라요. 개잘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를 쓰는 양반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양반들이 듣기 싫죠. 양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 뭐야? 양반이 호통.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말뚝이가 변명을 합니다. 아, 이 양반들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소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 내 삼형제분이 나오신다. 그리하였소. 니은 말뚝이의 변명. 그랬더니 이생원이라네 라고 말하면서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량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자, 여기서 이생원이라네 라고 했죠. 여기서는 양반의 안심. 자, 그런데 모두 춤을 춘다 라는 부분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재담의 끝을 의미하고요. 일시적인 갈등 해소예요.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도령은 계속해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죠.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겁니다. 희화화시킨다는 게 우습게 표현한다 이 소리예요. 양반을 깎아내림으로써 풍자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재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잘 봐야 됩니다. 자, 재담의 구조는 처음에
말뚝이가 쉬 하면서 죄담 시작을 알리고 그 다음에 양반 나오신다 라고 하면서 양반의 위험을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말뚝이가 뭐합니까? 양반을 조롱하죠. 조롱한 다음에 양반이 호통을 치면 말뚝이가 변명하고 그러면 양반이 안심하고 그리고 모두 춤을 춤으로써 제담의 끝을 알리는 겁니다. 제담의 시작과 끝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담의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 확인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제담부죠. 자, 쉬 또 시작하죠.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구경하는 관객을 그게 개입시키는 거예요. 관객을 극중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자,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자, 짤짤한 곰방대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 담뱃대의 길이를 통해서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라 그랬죠. 자, 짤짤한 곰방대는 이 관객들의 신분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냐? 서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객의 신분이 서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 간죽, 자문죽을 한 발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깍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죽 걸어놓고 잡수시오. 저 재령 나물이 거의 여기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죽 걸어놓고 이거는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 그 재령 나무리에서 개를 낚을 때 이 낚싯줄을 줄줄이 이렇게 걸어놔요. 낚싯줄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걸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뱃대를 쭉 걸어놓고 뭐해라? 담배를 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지금 쭉 나열한 담뱃대의 종류는요 양반들이 사용하는 담뱃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급 담뱃대. 그런 고급 담뱃대를 서민들 당신들도 걸어놓고 펴라라는 건 양반의 권위에 뭐하는 거죠?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양반을 뭐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서민을 높이는 것도 양반을 비하하는 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양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도 양반을 비하하는 거지만 원래는 양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서민을 양반의 위치로 올려놓음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 양반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양반들이 화를 내죠. 뭐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 라고 하였소. 그랬더니 헌화를 금하였다네. 라고 말하면서 또 춤을 춥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말뚝이가 또 나오죠. 쉬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또 악공들을 극중에 개입시키죠. 악공을 극중에 개입시킴. 자, 이 전통극이며 가면극인 이 봉산탈춤의 특징이 뭐냐면 관객과 배우와의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관객들도 극중으로 개입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연주를 하고 있는 악공들조차도 뭐 할 수 있다 개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음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고 양반들 나오는데 뭐래요?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쳐주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양반과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양반과 어울리지 않는 음악 이걸 통해서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킨다. 그러니까 또 뭐래요? 양반들이 호통을 치죠? 야, 이놈 뭐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137쪽입니다. 이 양반들 어찌됐소 용두 해금 북 장구 피리 젖대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칠하고 그리하였어. 아주 멋있고 부드럽게 쳐라. 건건드럽게 칠하네 라고 말하면서 일시적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핵심 포착을 보도록 하죠. 작품 감상 맵. 인물은 말뚝이, 샌님, 서방님, 도련님, 취발이가 등장하는데요. 취발이 뒤에 나옵니다. 사건은 말뚝이는 양반을 조롱하고 양반들은 글자놀이를 통해 스스로의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다. 자,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등장인물의 특징과 상징 계층. 말뚝이 양반들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재치 있는 말로 양반을 조롱하며 양반에게 도전적인 서민의 대변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양반 삼형제는요, 신체적 결함과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희화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풍자의 대상이 된다. 허위 의식에 빠진 무능한 양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쉬라는 건 제담의 시작을 알리고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양반의 위엄, 말뚝의 조롱, 양반의 호통, 말뚝의 변명, 양반의 안심, 그리고 춤으로 제담이 마무리되는데요. 제담이 마무리 노릇하는 구분, 그리고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며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언어 유희를 통한 말뚝의 조롱, 양반을 계잘량의 양자, 계달의 소반의 반자라고 해서 양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유사한 발음을 사용한 언어 유희로 신분상 특권 계층인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38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양반들이 시를 짓고 글자 놀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쉬 말두가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마로 1조씩 하고 아침 일찍 밥을 먹고요. 마구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노세원님 발음 비슷하죠. 생원이죠. 노생원님의 언어 유희예요. 님 이걸 발음이 유사하죠? 발음이 유사함을 이용한 언어 유희다. 자,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샬샬하고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물은 매주 발듯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을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양반을 찾아다녔는데 양반을 모시지 않고 뭘 어디 그리 다니냐 그랬더니 아유 찾아다녔는데요 구석구석 찾아다녀 봐도요 양반 비슷한 놈도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샌님 비뚝한 놈도 없다. 양반에 대한 조롱이죠.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자,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원을 그렸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가면극의 특징, 이 봉선탈춤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대 장치 없이 극중 장소를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마만큼 얘의 기억으로 묶으시고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 두문두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구간으로 표현한 거죠.
세처라는 곳은 지금 머물 곳을 말하는데요. 그 머물 곳을 마구간으로 표현했다라는 건 양반은 뭐요? 말만도 못하는 것을 비하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세처를 마구간으로 표현해서 양반을 가축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반에 대한 조롱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이놈? 이렇게 양반이 호통을 칩니다. 이 양반은 어찌 놓소? 이제 변명하죠? 좌자우양의 털을 잡고 남간팔자로 오련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다. 호박 주초에 산호 기둥에 빛이 연목에 아주 멋진 집을 짓는 거예요. 금파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화문석 칫다 펴고 부벽서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방영정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 중유태화가 완연히 붙어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 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 재고 볼짝시면 용장 봉장 괴 두지 자기암론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요강 노대야를 받쳐 욕이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프로 선창에 돼지똥물에 축축 축여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좋은 가구를 집어넣는데 끝에 가서 이 부분 삼털 같은 칼담배를 평양 동프로 선창에 돼지똥물에 축축 축여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양반의 비위를 맞추는 척 하다가 다시 조롱하는 거죠. 비위를 맞추다가 다시 조롱한다. 동프루라는 거는요 지명 땅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양반이 또 뭐야 이놈?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찌됐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놨다 그리하였소. 쇠털 같은 담배가 삼털 같은 칼담배였고 꿀물이 돼지똥물이죠. 서로 반대되는 걸 바꿔서 이야기함으로써 양반에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꿀물에다 죽여놨다네. 자,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이 끝나고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자,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대장치 없다는 겁니다. 세처 안에 앉았어요. 자, 이제 생원이 이제 또 쉬 여복의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하네. 우리 시조한숙씩 불러보세. 시조한숙씩 불러보세라는 건 양반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양반의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한 의도다라는 거죠.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시조를 읊는다. 반나만 늙었으니 다시 젊지 못하리라. 자, 반나만 늙었으니 다시 젊지 못하리라. 이거는 탈로가죠. 시조 탈로가. 늙는 것을 한탄한 노래. 자, 여기서 주제는 뭡니까?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이거는요 전래 민요예요. 양반은 시조를 했는데 말뚝이는 전래 민요를 했어요. 이 전래 민요 성주풀이라는 건데요. 결국 이 전래 민요 성주풀이의 주제 역시도 인생무상이에요. 시조의 인생무상과 민요의 인생무상 다름없죠.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를 말뚝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깔아뭉갠 거죠. 깎아낸 거죠. 그리고 결국은 시조 읊기를 통해서 양반의 허세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말뚝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비하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라 그럽니까? 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요.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자,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요라 그랬어요. 이번엔 뭐를 통해서 양반의 권위를 드러내려고냐, 양반의 유식함을 드러내고자 했냐면요, 글을 짓는 거예요. 이것도 과시가 목적이에요. 과시 목적.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글을 지어보자 그랬더니 이제는 문자를 내게. 예,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아, 그거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울룩 줄룩 작대산에. 산자 들어갔죠? 작대산하니 황주평산의 동선령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나열했어요. 의미 없이 지명을 나열함.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양반 스스로가 무식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양반 스스로가 무식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동생 한 개 지어보게.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총자 못자세. 아, 그 운자 벽자로 아주 까다로운 글자네요.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검을 모시라. 자, 총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근데 이것도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문장이에요. 의미 없는 문장. 이것을 통해서 무지와 허세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양반의 무지와 허세를 드러내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철로 소절한 제담의 의미를 보면 양반을 비하하려는 목적이다. 세철을 마구간 모양으로 표현해서 양반을 가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양반의 부도덕성을 폭로하고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양반의 거처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양반에 대한 반감. 마지막에 칼담배와 돼지동물로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자놀이를 통한 양반에 대한 풍자. 시조 읊기. 학식을 과시하기 위해 읊은 시조가 민요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통해서 시조 읊기에 그 양반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운자놀이. 끝글자만 맞춘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다. 그래서 양반이 허세와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뚝의 말하기 방식. 자, 중요하죠.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양반의 권위를 조롱하고 비속한 것과 고귀한 것을 역절시켜서 웃음을 유발한다. 이것도 비속하게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서민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지식과 그리고 뭐가 학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민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자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양반의 무식함을 드러낸다. 서민인데도 불구하고 한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서민의식이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설과 과장, 열거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관객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만큼 이 말뚝이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것을 통해서 보세요. 똑똑한 서민, 그리고 부족한 양반.
이 서민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통해서 양반의 권위는 추락되고 서민의 의식은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파자나 하여보자. 파자라는 것은요, 한자를 알아야만 되는 놀이에요. 한자에만 알아야 되는 그 놀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엔 양반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자 한번 밑줄 쳐보고요.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파자를 통해서 양반의 자, 우월성을 과시하려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양반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뭐냐? 자, 네, 운고 우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마자라는 게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록달록한 것. 피마자가 아주까리 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피마자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뭐 했어요?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일종의 이거는 파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넌센스 퀴즈 같이 하는 거예요. 피마자 형상과 색깔의 차가 난 수수께끼다. 수수께끼. 자, 당연히 그러니까 5편에도 없죠. 자, 그러니까 생원이 그 동생 참 용할세. 그거 어떻게 맞췄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스스로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드러냈다. 자, 그랬더니 형님 내가 한자 부르라고? 부르게. 자,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논두렁에 살피고 서 있는 그 농기구를 짚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라 그랬죠. 근데 글자인데 답이 뭐래요? 그거 참 어려운 자세. 그거 논임자 아닌가? 무슨 소리인지 알죠? 논두렁에서 농기구를 짚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고 그것은 논임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논임자라는 말뜻에서 차가는 거죠. 논임자라는 말뜻에서 차가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논임자 아닌가? 라고 했죠. 자, 이것은 결국 이 파자 놀이라는 것은 수수께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양반의 파자 놀이의 저급성을 비판하는 거죠. 저급성을 비판하고 있다. 하하, 형님 참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 한편 구석에 들어와 구석에 서 있다. 취발이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인물 등장.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건을 암시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투가 날았던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상퉁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상퉁이 기억으로 묶어주시고 상퉁이 기억. 자, 울룩줄룩 뱀이 잠든 같은 놈을 잡아 들여라. 자, 상퉁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불룩 뱀이 잠든 같은 놈. 이게 바로 취바리의 외양묘사. 여기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밑줄친 부분. 날았던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자, 이게 취바리의 제목이죠. 취바리는 상인을 상징하는데요. 이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놈이 힘이 무량대각이요 날래미 비호 같은데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른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전령, 이 명령이 적힌 이 전령이라는 게요. 명령이 적힌 증서예요.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미추는 니은 힘이 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인이라는 신흥 계층의 세력이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신흥 계층의 세력이 막강하다. 오, 그리하여라.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를 받아들고 취바리한테 가서 당신 잡혔소. 어디 전령 보자. 자, 취바리 좀 정리 잘 해두셔요. 취바리라는 인물의 특징. 취바리는 무엇을 상징하냐? 조선 후기에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이에요. 종이를 취바리에게 보인다. 종이를 보더니 말뚝에 끌려 양반 앞에 온다. 그 종이를 보고 양반 앞에 끌려온다라는 것은 양반의 권위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권위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말뚝이 취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양반의 권위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엉덩이를 양반의 얼굴에 대고 있다라는 거죠. 그놈 잡아들였소.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자, 이게 말뚝의 변명이죠. 양반이 여기 속잖아. 말뚝의 변명. 근데 이 변명에 양반이 속는다라는 것은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자, 양반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죠.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양반의 그 행포를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양반의 횡포가 굉장히 극심했는데 그 횡포가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속어를 통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의 횡포를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쌤님 말씀 잘 들으시고,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시대가 금전, 돈이면 그만이다. 지금 시절이 돈이면 그만이다. 여기에 드러나는 당시 사회 모습을 알 수 있죠.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당시 시대상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데요. 하필 이놈 잡아다 죽이면 못하고, 돈이나 몇백냥 내라 하야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면 쌤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자, 돈이 기억으로 묶으세요. 그러니 쌤님은 못 본 채하고 가만히 계시면 네,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니은 그리 알고 계시오. 그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당시 양반의 부패상을 풍자하는 겁니다.
자,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고요.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다가 전원 퇴장. 그러니까 양반들이 쥐바리를 잡아다가 돈벌이를 한다라는 걸 통해서 그 당시에 양반들의 부패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핵심 포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자놀이를 통한 양반에 대한 풍자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먼저 파자놀이. 한자의 자액을 나누고 합해서 맞히는 수수께끼로 기본적으로 한자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 내용을 보면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 피마자, 논두렁에 살피고 섰는 자, 노님자라는 한자 성어, 그 수수께끼로 자, 수준이 유치하죠? 유치한 수수께끼 수준의 놀이로 파자놀이를 양반 문화 스스로 희화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글에 반영된 조선 후기 시대상을 살펴보면요. 쥐바리가 등장하는데요. 급속하게 성장한 신흥상인 계층으로 세력이 막강하다. 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고 생원의 전령을 요구하는 말뚝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지만 힘세고 날래 쥐바리 쉽게 잡아들인다. 이것은 양반의 권위와 위력이 아직까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이 부분은요. 잡아온 쥐바리를 돈을 받고 풀어주려고 한다.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한 부패한 시대상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반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풍자하고 있는데요. 쥐바리를 잡아들이는 대목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며 쥐바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양반들의 횡포와 쥐바리를 풀어주고 돈을 받자는 말뚝의 제안에 동조하는 모습을 통해 양반들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봉산탈춘 양반춤 제6과장을 다 배웠습니다. 자, 이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 다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마지막으로요. 이제 갈래 특징 정리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가면극이면서 전통극이다. 주제는 양반에 대한 풍자 그리고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시죠. 특징을 보시면요. 일정한 재단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단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아까 재단 구조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언어 유희, 쉽게 말하면 말장난, 그리고 가장, 과장, 그리고 희화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각 과장이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 과정은 각자의 과정은 독립된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산탈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